안녕하세요.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NEAT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부 조문정입니다. 먼저 교육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EAT에서 NEAT로 개편됐다고 했는데 많이 바뀌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안고 교육에 참가하셨을 것 같은데요. EAT, NEAT 모두 계약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급식 계약 플랫폼이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은 없습니다. 인터넷 환경의 변화, 화면 구성의 변화, 몇 가지 신규 기능 생성과 개선 기능이 있어 오늘 이러한 변경 사항과 개선점 위주로 선생님들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을 들으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NEAT에서 입찰이나 계약 부분을 진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신 품위가 EAT의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계약 정보와 정산 정보는 언제 에듀파인과 나이스에 반영되는지 같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업체 정보 조회와 위장업체 신고 등과 같은 업체 관리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EAT는 식재료 조달의 비리근절,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의 공정한 조달, 납품 등을 위해 2010년 구축되었으며 2011년 행정안전부의 지정정보처리장치 승인을 받아 10년이 넘는 시간 운영되었고 현재는 92%의 학교가 EAT를 사용하고 있으며 EAT를 통한 급식 거래 규모가 88%에 달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선 기능과 요청 사항들을 적용하며 EAT가 발전해 왔고 차량 전수 등록 제도와 주치급 품목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업체 관리에도 힘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의 변화, 학교 외 수요기관의 다양화, 기존 EAT 시스템의 개선 요청 등 다양한 상황에 의해 새로운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NEAT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NEAT가 무엇인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Next 플러스 EAT의 결합이며 차세대 EAT란 뜻으로 기존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식거래 플랫폼입니다. 급식 전자조달 체계의 선진화, 신규 수요기관 확대 기반 마련, 기능 단위 모듈별 업무 환경 재편 등 다양한 내용이 적혀 있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기관에서 가장 크게 느끼실 변화는 UI, UX의 변화, 즉 보여지는 화면이 직관적이고 업무에 편리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실제로 화면과 개선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AT는 단순히 수요기관과 공급사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나이스, 에듀파인,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보증보험과 같이 다양한 연계기관과 연계되어 있고 농관원, 식약처와 같은 식품안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행정처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NEAT를 통해 해당 광역학교의 입찰과 계약권, 공급사 평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변경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왼쪽은 시스템 부분, 화면의 변화이고 오른쪽은 업무 부분의 기능 개선입니다. 크게는 메뉴 구성이 달라졌으며 화면의 표현 방식이 팝업 형식에서 탭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 부분에서는 입찰 공고 등록 시 이전 공고를 불러올 수 있도록 이전 공고 불러오기 메뉴가 신규 생성되었으며 종합계약의 그룹 관리를 학교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 수위에서는 해석 자격 제한 부분이 강화되었고 해당 내용은 소액 수위 프로세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납품 내역 등록은 학교가 하시는 업무는 아니지만 에듀파인 연계로 계약을 진행할 시에 업체가 정색 요청을 할 때 납품 내역 등록
즉 품목의 추가 삭제 변경 등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학교도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납품 내역서를 받아 정산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의 화면이 새로운 NEAT의 화면입니다. 상단에 대분류 메뉴가 있고 대분류 메뉴를 선택하시면 3번 레프트 프레임 영역에서 세부 메뉴가 표시됩니다. 기존 EAT는 대분류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해당 메뉴로 넘어갔던 것과 달리 NEAT는 왼쪽에 세로로 보이는 세부 메뉴를 선택해야 해당 메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부 메뉴 사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 화면은 이전 화면에서 보셨던 3번 레프트 프레임 메뉴인데요. 세부 메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간 색깔 고정 버튼을 눌러 고정할 수 있고 즐겨찾기 메뉴 버튼을 통해 자주 사용하시는 입찰, 계약관리 등 즐겨찾기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최근 접속 메뉴 버튼으로 메뉴 히스토리 확인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기능 개선 부분에서 설명드린 화면 변경입니다. 왼쪽은 EAT, 오른쪽은 새로운 NEAT 화면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NEAT에는 팝업 형식이 아닌 탭 형식으로 업무 화면이 표현되고 최대 15개까지 동시에 업무 화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AT를 사용하셨던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느끼셨을 불편함이었을 텐데요. EAT의 계약 관리에서는 특히 팝업이 많이 실행됐습니다. 계약 관리에 계약 번호를 눌렀을 때 팝업, 계약 기본 정보 팝업에서 또 계약서 초안 발송 등의 작업을 할 때 팝업이 뜨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창이 열려 있거나 아래 내려가 있는 경우 찾기 어려워하시는 학교도 있었는데요. NEAT에서는 이런 점을 개선해서 팝업이 아닌 한 화면에 업무 화면이 보여지도록 수정했습니다. 사실 계약 진행 이런 제가 설명드린 신규 기능 개선은 행정실에서 담당하시고 있고 이 계약 관련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더 가까이 느껴질 개선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품위 전송, 납품 관련 이렇게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계신 업무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품위가 NEAT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계약 시에 단가는 언제 나이스로 전송되는지, 또 계약 진행 시에 납품 관련 차량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렇게 실제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NEAT 메뉴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품위 작성 작업과 에듀파인에서 품위 전송 작업까지 완료되면 해당 품위는 NEAT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넘어온 모든 품위는 품위 목록이라는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NEAT 신규 기능 중에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수요 기간을 위해서 미연계 품위를 작성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보통 학교는 품위를 연계하지 않는 경우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첨부 파일로 품위 작성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에듀파인 품위 연계하지 않는 경우에 첨부 파일로 현품 내역서 첨부해서 공고 진행할 수도 있고 첨부 파일로 품위 작성하는 대신 이용하는 미연계 품위 메뉴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메뉴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듀파인 연계로 공고 진행을 할 경우 화면입니다. 상단에 에듀파인 연계를 체크하면 현품 내역서 화면에 에듀파인에서 전송된 품위가 모두 조회되고 사용하는 품위를 선택해서 공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에듀파인 연계를 체크한 후에도 현품 내역서, 상품 설명서 내역의 품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에듀파인에서 현품 전송할 때 계약 방법 결정 이후에 계약 요청까지 꼭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계약 요청까지 되어야 NEAT 품위 목록에 그리고 이 공고 화면의 현품 설명서 내역에 해당 품위가 표현되게 됩니다.
에듀파인 미연계의 경우에 에듀파인 연계 체크 해제 이후 현품 내역서를 첨부 파일로 첨부하셔서 공고 진행 가능한데요. 자료에 하이라이트된 부분에 미연계 품위에 체크하시면 앞에 설명드렸듯이 NEAT에서 미연계 품위 생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차이를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약 관리에서 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법, 계약건별 차량 정보를 확인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 관리는 화면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오늘 선생님들께는 계약 완료 이후의 차량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관리의 모든 작업은 보통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아니면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계약 완료 이후에 차량 정보 정도만 확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 관리 부분에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나이스 단가 전송 작업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NEAT는 에듀파인에 이 계약이 진행 상태가 하이라이트된 것처럼 계약 완료가 됐을 때 계약 정보가 넘어가고 있으며 계약 정보가 넘어가면 에듀파인에서 나이스로 단가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스로 계약 단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계약 관리 화면에서 계약 상태가 계약 완료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정보 및 차량 관련 정보도 계약 관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관리에서 업체명을 클릭하면 업체 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계약 번호를 눌러서 계약 기본 정보 창에서는 업체 정보 출력도 가능합니다. 또 계약 완료하면 차량 정보 보기라는 메뉴에서 업체가 계약 동의 시 입력한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차량 변경이 있을 때도 차량 정보 보기 화면에서 변경 요청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이 차량 정보 보기 화면입니다. 계약 완료 이후에 차량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왼쪽 계약 기본 정보 창에서 차량 정보 보기 버튼을 눌러서 변경 요청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초의 계약 동의할 때는 NEAT에 심사받은 등록된 차량으로만 요청이 가능한데 계약 완료 이후에 차량 변경 요청을 할 때는 NEAT에서 심사받지 않은 본인 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화면에서 타 업체 등록 여부와 함께 첨부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승인 반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입 차량의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냐라는 질문도 꽤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NEAT에서는 심사 시에 차량 등록증, 차량 보험, 배송기사 보건증, 지입계약서, 화물운송 사업 허가증을 필수로 받고 있으니 차량 정보 확인 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정보 보기에서 승인 시 차량 관련 변경 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약 관리에서 지금 업체 정보 확인하는 법, 차량 정보 확인하는 법, 차량 정보 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행정실의 계약 담당자 선생님들도 확인하시는 내용이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만 영양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번 더 안내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납품 관련 검수를 하시는 것이 영양교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NEAT에서 어떻게 업체 정보를 확인하시는지 차량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참고해달라라는 의미로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업무 사용하시면서 해당 정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 관련 화면입니다. 정산 승인이나 반려와 같은 NEAT 업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행정실의 계약 담당자 선생님들이 진행하시지만 정산이 완료되었을 때 납품 내역서의 품목 변경 내역이나 정산 금액 정보가 에듀파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해야 정산이 완료되는구나 라는 과정을 영양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연계품위의 경우에는 업체가 최초 현품을 수정 변경해서 납품 내역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고요. 정산 요청을 해서 납품 내역서를 보내면 학교가 납품 내역서를 확인한 후 승인합니다. 승인하면 계산서도 확인할 수 있고 계산서까지 승인하면 정산 완료가 됩니다.
또 미연객관의 경우에는 계산서가 먼저 들어오고요. 계산서의 첨부 파일로 현품 내역서가 함께 요청되니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세금계산서 승인 화면이고요. 여기서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고 승인하면 NEAT 진행 상태는 정산 완료로 바뀌고 정산 완료가 됐을 때 연계건에 대해서 에듀파인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에듀파인에서 검사 검수 정보로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NEAT의 계약 정산 작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NEAT의 에듀파인에서 계약 방법 결정 이후에 계약 요청까지 해서 품위가 전송되면 품위를 연계해서 공고나 견적 진행을 할 수 있고 낙찰자 결정 이후에 계약 관리에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 진행이 완료되었을 때 계약 정보가 에듀파인으로 송신되고 에듀파인에서 단가 정보를 나일스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리에서 업체 정보와 차량 정보 확인도 가능하고 계약 완료 이후일 때 정산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NEAT를 이용하시지는 않지만 계약 담당자 행정시 선생님들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약 진행을 하시는지 또 어떤 정보를 NEAT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다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을 공급사 정보조회, 위장업체 신고, 공급사 평가 등록 같은 공급사 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담당 부서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업체 관리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공급업체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에서 위장업체 신고센터 방법, 그리고 공급업체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사 관리에서 공급사 기본 정보 탭을 들어가시면 NEAT에 등록되어 있는 약 12,000여 개 공급업체, 그리고 승인 회원 기준으로 약 4,400여 개 공급업체 모든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들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 이름을 가입농산이라고 가정하고 가입농산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입농산의 대표자 명부터 NEAT 시스템 가입 일자, 회사 주소와 창고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본 정보 탭에서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은 자격 제한 내역입니다. 자격 제한 내역에는 현 시점 기준으로 자격 제한 적용 중인 내역이 표시되며 자격 제한 내역 이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미 종료된 자격 제한 내역까지 열람 가능하십니다. 저희 NEAT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이용약관 위반 업체뿐만 아니라 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공급업체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고 있으며 그 이력 또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납품 업체를 선정하실 때 자격 제한 내역 이력을 참고하시면 행정적으로나 식품 위해 요소 측면에서나 더 안전한 학교 교식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상세 정보 화면입니다. 공급사 상세 정보 화면은 기본 정보 아래를 통해 접근할 수도 있고 검색한 공급업체의 탭 이동을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화면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공급업체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화면에서는 공급업체가 등록한 주취급 품목, 가입 서류, 영업신고증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증 정보 탭으로 옮겨가시면 해썹 인증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학교로 납품하는 업체의 해썹 정보가 궁금하시면 이 인증 정보 탭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업체가 득한 해썹 종류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식육 포장 처리업인지 아니면 축산물 가공업인지 축산물 유통업 해썹인지 전부 파악이 가능하시고 또 인증서 사본을 눌러보시면 소규모 해썹인지 아닌지까지 확인이 전부 가능하십니다.
차량 정보에서는 공급업체가 본인 공급업체 앞으로 등록해 놓은 모든 차량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납품 계약 전에 이 리스트 중에서 실제 납품에 사용할 차량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생정보 탭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공급업체 근무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을 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배송기사에 보건증이 등록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학교로 들어오는 식재료 배송기사분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공급업체 평가 시스템에서 평가를 등록하신 뒤에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정보에서 주로 확인하실 사항은 기타 서류. 공급업체에서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 원본을 기타 서류에 등록해 놓는 경우도 많고요. 또 현장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로 공급업체의 외관과 내부, 냉장, 냉동고 사진, 차량 사진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업체에서 직접 등록해 놓은 업체 소개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장업체 신고센터입니다. 영양 선생님들께서는 주로 시스템 미등록 차량 배송 건으로 신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위장업체 신고센터 메뉴를 어떻게 접근하고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장업체 신고센터는 로그인 하시면 보이는 중앙 배너 클릭으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또 공급사 관리 메뉴에 위장업체 신고센터 탭 클릭으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신고 방법 화면입니다. 위장업체 신고센터 화면에서 신규 등록을 눌러주신 후에 우측에 신고 정보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고 구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급업체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떤 공급업체가 다른 공급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심이 들 경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으로 식재료 배송이 왔을 때 등등 각각 구분 내용에 체크를 하셔서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처 또한 EAT뿐만이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광역교육청까지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신고 상세 화면인데요. 위장업체 명에서 신고를 하고 싶은 업체를 검색하신 뒤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증빙서류란에는 업체로부터 받은 타코메타지, 온도 기록지라든가 아니면 업체가 학교로 실제로 배송 온 배송 차량 사진을 차량 넘버가 확인 가능한 정도의 사진을 첨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양 선생님들께서 신고를 해 주시면 AT에서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출동하게 되고요. 이용약관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시스템 사용 제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업체한테, 그리고 이의 신청서를 접수받는 등의 행정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몇 월 며칠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갔고 몇 월 며칠에 최종 처리 완료되었다고 담당자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신고자가 이 처리 결과 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정업체 신고센터 처리 프로세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공급업체에서 차량 번호 1, 2, 3, 4로 납품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였는데 다른 차량, 예를 들어서 5, 6, 7, 8번으로 납품을 지속하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위장업체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증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이나 아침에 촬영하신 실제 배송 차량 사진입니다. 어, 차량 번호, 넘버가 식별되는 사진으로 꼭 업로드 부탁드리고요. 또한 공급업체에서 건네주는 타코멘타지를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차량 사진과 타코메타지 사진을 첨부하셔서 위정업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AT에서는 학교와 서면 합의 없이 시스템 미등록 차량을 이용해서 식재료를 배송하였다고 판단한 뒤 공급업체한테 시스템 사용 제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급사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사 평가 시스템은 교육부에서 2014년에 발간한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제작되었습니다.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선생님들께서 불만이 발생하셨거나
이거는 단순 불만을 넘어서서 공급업체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급식소위원회 조정을 통해 공급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공급업체 평가 등록은 공급사 관리에서 공급사 평가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평가 등록을 들어가셔서 검색 조건을 설정하신 뒤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계약 목록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될 텐데요. 여기서 평가 입력을 희망하는 계약 번호를 클릭하시면 평가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그 이외에도 이 화면에서 공급사 명을 클릭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업체 기본 정보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탭이 열리게 되고요. 교육청 부정당업자 의뢰나 또 여러 가지 기타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계약 심의 요청서 또한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전 화면에서 계약 번호를 누르셨을 때 평가를 입력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한 납품 일을 설정을 해주시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뒤에 특이사항의 상세 내용을 타이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식재료 사진이나 서류 등을 첨부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다시 검색을 하셨을 때 이슈 사항을 기억하기도 쉬우시고 또 여기에 한번 업로드 하시면은 저희 AT나 교육청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공유가 더욱더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첨부 파일 업로드 또한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평가 등록을 통해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확인서 제출을 2회 이상 하였거나 제출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급업체는 학교 개별 행정 처리를 통해서 해당 학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고문과 특수 조건에 반드시 삽입하여야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학교에서 특정 공급업체의 품질 불량을 지적하면 저희 AT와 식약처에서 신학기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의 형태로 현장 불시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 소속 공무원에게 식품 위생 위반이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이상의 행정 처분이 행해진다면 저희 NEAT 시스템에서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급사 평가 현황은 우리 학교와 타 학교에서 특정 공급업체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 역시 공급사 관리에서 접근을 하실 수 있고 공급사 평가 현황 탭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스템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측 공급사 평가 현황에서 표시되는 정보는 타 학교에서 평가한 건일 경우에는 이 평가 학교와 평가자, 계약 번호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서 어떤 학교에서 평가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로그인한 본인이 직접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 학교명과 계약 번호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평가 항목이나 항목별로 체크된 수를 통해서 특정 공급업체가 특정 항목에 대해서 몇 회 지적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이 자료를 기반으로 수의 견적 상대 업체를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네, 이상으로 NEAT 시스템 영양사, 영양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